시리아 내전이 시작한 지 벌써 12년이나 되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 역사상 최대치인 1,300만 명이 집을 잃고 670만 명이라는 피난민이 생겼으며 그 여파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처음 시작은 2011년 3월 일어난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였습니다. 시위자들은 대통령인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인 하피즈 알 아사드가 대통령이었을 때부터 자리 잡은 아사드 정권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민주화 시위를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으며 경찰과 군대를 사용하여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2011년부터 야당 민병대가 결성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분쟁은 본격적으로 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2010년 말부터 2011년 튀지니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와 같은 몇몇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개혁과 독재적 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아랍의 봄이라 불리우는 시위와 반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시위는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으며 그 즈음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주변 국가인 튀니지의 시위는 2010년 12월 거리상인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자신의 물건을 정부에 압류당한 것에 항의하며 자살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죽음은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진 엘 아비딘 벤탈리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튀니지의 이 같은 성공은 주변의 다른 나라의 시위에도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이집트는 2011년 1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권력을 쥐었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결국 몇 주간의 시위 이후 무바라크 대통령은 2011년 2월 사퇴하며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2011년 2월 리비아에서도 무아마르 카다피 정부에 대한 시위가 시작됩니다. 리비아의 시위는 빠르게 무장 충돌로 발전하여 반군들은 나토의 지원을 받게 되며 결국 카다피는 2011년 10월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런 주변 정세 가운데 시리아의 시위도 시작되었습니다. 시위가 시리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랍의 봄에 시리아가 영향을 받을지 묻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시리아의 정치 개혁이 느리고 많은 시리아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리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후에 시작된 반정권 시위의 시작은 시리아의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태로웠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2000년 바샤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가 근대화와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그가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연한 검열과 감시, 정권 반대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권위주의적 전술을 쓰며 탄압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경제에 상당한 자유화를 가져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정권과 연결된 것이었고 시리아 사회는 고도로 억압적이고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시리아는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작된 시위는 어찌 보면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 시위는 시리아 남부의 빈곤과 가뭄에 시달리는 시골 지방인 다라에서 시작됩니다. 벽에 반정부 그래피티를 그린 몇 명의 청소년들이 체포당한 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시위대를 가혹하게 대응하여 체포하며 발포까지 하는 폭력적인 대응에 시위자들의 대의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로 인해 1,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피난민을 남기는 참사를 초래하였으며 극단주의자들의 성장과 외부 세력의 개입을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리아 반군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시위대 중 다수는 다수파인 수니파에 속했고 집권 아사드 가문은 소수인 알라위파였습니다. 알라위파는 시리아의 소수의 종교 그룹으로 인구의 약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슬람교 시아파의 일파로 주류 이슬람교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시리아에서 아주 많은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수니파 아랍인을 비롯한 다른 종교와 인종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분쟁이 진행됨에 따라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순위파의 시위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권은 오히려 더 강력한 힘으로 대응했는데요. 탱크, 포병, 전투용 헬리콥터를 갖추고 통신을 차단합니다. 결국 이에 대해 일부 시위대는 보안군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폭력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장 봉기의 첫 사례는 2011년 6월 4일 이들립 지방의 터키 국경 근처에 있는 지스르 아쉬 슈구르라는 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성난 시위대는 장례식 시위 도중 보안군이 발포한 건물에 불을 질렀으며 이로 인해 보안요원 8명이 화재로 숨지게 됩니다. 학살을 두려워한 반란군들은 만 명의 주민들과 함께 터키 국경을 넘어 도망쳐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1년 여름이 되자 시리아의 이웃 국가들과 강대국은 아사드 진영과 반아사드 진영으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아사드의 탄압이 계속됨에 따라 아사드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고 2011년 8월 오바마와 여러 유럽 국가 원수들이 아사드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반대로 시리아의 오랜 동맹국인 이란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 10월 러시아와 중국이 아사드의 탄압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막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분쟁이 길어질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는 점차 군사적 반란으로 변해감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내내 점점 충돌이 심화되었으며 이 틈을 타서 이라크에서 세력이 약해진 IS가 시리아로 흘러들어와 시리아 북부를 점령하고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 쿠르드족 또한 정부군에 대항합니다. 결국 2012년 7월 제1차 다마스쿠스 공방전에서 반군이 정부군에게 패배하게 되며 반군은 이슬람 전선, 자유시리아군, 알카에다, 쿠르드족 계열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하던 IS는 결국 쿠르드족과 국제동맹군에 의해 격퇴됩니다. 이런 복잡한 양상 가운데 세속주의자들은 주도권을 상실하고 시리아 반군은 더욱 원리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습니다. 국제정세 전문가들도 시리아 반군은 더 이상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반군으로 구분함은 무의미하며 지하드 정체성을 지녔는지 글로벌 지하디즘을 추구하는지로 갈린다고 했을 정도로 사실상 대부분의 반군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반군을 지원하고 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렸다가는 나라 전체가 텔레반식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반군의 결속도 깨어지고 병력도 약해진 마당에 시리아 정부가 12년째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시리아 정부가 실제로는 군사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무기들이 냉전 시기에 사들인 것으로 오래되었으며 그동안의 훈련이 터키나 이스라엘 같은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침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또한 알카에다의 주요 전술이 자살 폭탄과 소규모 침투이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소탕 작전에도 계속해서 병력을 잃고 있으며 알카에다의 소규모 침투 전술상 이미 통제권을 되찾은 지역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군사를 철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내전의 종식보다는 평화적으로 내전을 중지하고 각 세력을 정당으로 구성하여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극단주의 세력을 몰아낸 후 대표로 선출된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동안 알카에다 계열은 세속주의와 원리주의를 분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알카에다 계열과 아흐라이 알샴 계열로 원리주의 반군이 쪼개져 알카에다 계열의 선택적인 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시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가 영향력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아 하며 강대국인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의 동맹국이자 지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미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실익이 없는 시리아 전쟁에 거리를 두고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시리아군의 독가스 공격으로 인해 IS에 대한 공습이 오히려 알 아사드 정권을 상대로 한 공격으로 바뀌는 등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자칫 잘못하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랍 지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요. 오랫동안 끝나지 않는 내전 상황 가운데 아랍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오랜 앙숙인 이란과 화해한 데 이어 화학무기 살포와 각종 잔혹 행위로 아랍 연맹에서 쫓겨났던 시리아의 재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온 러시아는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를 환영하지만 미국 국무부에서는 시리아가 자격이 없다며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리아 내전은 복잡한 내부와 외교 문제로 끝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뉴스와 함께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